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약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들었던 CM송처럼 부강약품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TV에서 늘상 많이 들었던 부강약품 이런 CM송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 부강약품이 주가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강약품 현재 주가 11.78%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장중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자, 12시 전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부강약품에서 투자한 지브라라고 하는 외국 기업인데요. 미국 쪽에 있는 기업인데 알츠하이머에 관한 신약을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8주 이내에 상용화가 갈 예정이다. 이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뉴스 요약을 읽어보면 부강약품이 투자한 미국 제약업체이자 나스닥 상장성인 지브라 테라피틱스가 아리모클레몰이라는 미국 식품의 FDA 전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부강약품이 투자안에 싸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는데 한번 차트 살펴보면서 부강약품을 진입한다면 어떤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부강약품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제약사고요. 코드번호 003000. 오늘 부강약품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봉을 보시면 장중에 21%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뉴스가 나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정말 가파른 상승을 한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장이 열리고 나서 11시쯤에 장대 양봉 하나 터지면서 주가가 6,090원까지 크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양봉은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 세력들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모습이죠.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오늘 최고점이었던 6,090원을 찍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장 마감할 때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차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크기를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42,000원 최고찍을 찍었을 때 이 당시거든요. 이때는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갔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슈로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입니다. 42,000원 했던 종목이 4,400원까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90% 정도가 하락한 그런 모습이죠. 당시에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신풍제약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신약 개발,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높은 자리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한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 자, 부강약품이 과거에도 좀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도 부강약품에 대한 CM송이 생각날 정도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얘네가 이제 OCI 그 화학 그룹의 피인수가 됐거든요. 자,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자, OCI 그룹이 부강약품을 전격 인수하면서 11%의 지분 1,461억 원 인수를 하면서 부강약품을 인수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부강약품에 대한 부분을 OCI가 인수했던 이유는 OCI가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부강약품을 인수를 했고, 부강약품이 당시에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레보비르 임상을 추진하면서 크게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OCI에서 부강약품을 인수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실질적인 재미를 잘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를 띄우고 신약 개발에 힘입어서 주가를 좀 더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회사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자, 그럼 부강약품이 어떤 회사인지 사업 개요를 살펴보시면 1960년에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사업 부분이 의약품, 의약 외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약사가 굴지에 큰 제약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부강약품은 중견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모회사가 OCI라는 이 석유화학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도 있고, 얘네가 이제 모회사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현재는 자회사 쪽에서도 크게 매출액을 발생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얘네가 보시면은 이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이 적자를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연간 매출액을 보시면 과거에는 굉장히 돈을 잘 벌었던 기업입니다. 연매출 1,5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은 대략 한 2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을 냈던 그런 기업인데, 자, 얘네가 이제 2021년 결국에는 이제 OCI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적자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2연속 영업 적자를 냈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은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 개요에 가서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물론 회사가 지금 돈을 좀 못 벌고 있어서 영업 적자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꾸준하게 벌었던 돈들이 있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동 비율이 무려 650%나 되고요. 당좌 비율이 477%. 자, 부채 비율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83%였는데 올해 들어서 52.3%로 부채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 기말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올해 재무 활동으로나 이런 흐름이 마이너스 655억. 자,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비용을 쓴 것으로 보죠. 여기 보시면 기타 부채 비용의 감소라고 해서 마이너스 635억 원. 자, 부채 비율도 줄고 부채를 좀 갚아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 당장 얘네가 현금 유동성이나 뭔가 회사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제약주니까 신약 개발의 기대감 이런 걸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 상황이잖아요. 자,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기업의 돌발 악재를 찾아내기 위해서죠. 솔직히 말해서 이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 자체가 돌발 악재를 찾는 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수익 매매로 들어갈 것인데 재무제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거든요. 내가 매수를 해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팔게 될 건데, 이런 회사가 6개월 이내에 망하거나 부도가 나지는 않을 텐데, 이제 돌발 악재라고 해서 뭔가 이슈가 생길 만한 그런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자, 거래 정지가 나면서 뭐 이 횡령 사실이 발생되거나 회사에 돈이 없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돌발 악재들 있잖아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발 악재들이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따른 모든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땐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이 기업에 돈이 많이 있으면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 부강약품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당장 돌발 악재가 나오지는 않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10% 정도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점핑하지 못하고 이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이유들. 딱 하나죠. 매도 물량이 많아서 그럽니다. 매도 물량이. 그동안 주가가 이제 이렇게 펌핑을 하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튀어오르니까 여기서 다 던지는 거죠. 본전 심리가 따라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으니까 오늘 거래량이 520만 주, 거래대금이 무려 300억 정도 터지고 있거든요. 장 마감할 때 따져보면 한 500억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거래대금이 좀 약하긴 합니다.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가 넘어가야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300억 수준이니까 부강약품이 거래대금이 좀 약해요. 그럼 오늘 뉴스가 났는데 이 뉴스가 단발적인 뉴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부강약품이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투자회사였던 미국 투자회사였던 지브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소아형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FDA 승인이 오늘 나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또 얘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나투다라고 하는 약품이 좀 있어요. 자, 관련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부강약품에서 라투다 블록버스터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실적 개선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부강약품의 5년 동안의 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22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얘네가 R&D 비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R&D 비용이 지난해 395원까지 늘리면서 R&D 비용이 매출액의 30%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라투다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달 1일 국내 보험급여의 적용과 동시에 출시된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이 조금 올라가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발성의 뉴스발로 올라갔지만 주가의 상승폭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강약품을 진입을 한다면 자, 오늘 튀어 올랐던 양봉의 시가 자리를 우리가 이탈하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봉의 시가가 5,010원이거든요. 자, 5,000원 정도를 이 종목의 손절 라인으로 정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돈을 벌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벌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잃을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자, 어느 자리에서 로스컷이라고 하잖아요. 손절. 내가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탁 잘라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어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냐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나서 어디서 자르고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부강약품을 보시면 최저가가 여기 4,470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이제 더 슈팅이 나면서 올라가려면 자,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직전에 저점을 이탈한다면 주가가 한없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4,470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주가가 크게 상승하려면 오늘의 양봉의 시가 자리인 5,000원 자리를 버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부강약품이 오늘의 단발성인 양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 주가를 띄웠던 슈팅을 날렸던 이 5,000원을 이탈을 하지 말고 주가가 어느 정도 버텨준 다음에 추가적인 2차 슈팅이 나와야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월봉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강약품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보여서 주가가 가장 많이 매물대들이 쌓여있는 구간, 자, 대략 한 11,000원 정도 자리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 11,000원에서 굉장히 큰 저항에 맞을 확률이 높고요. 11,000원까지 올라온다면 지금 자리에서 100% 상승 2배가 되어야 11,000원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단타를 들어가는데 2배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월봉상에서 봤을 때의 위에 매물대는 11,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현재 부강약품을 보유 중이신 분들, 장기 투자를 가져가시려는 분들은 일단 11,000원짜리까지를 내가 목표할 수 있는 매도가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 차트로 보시면 조금 더 세밀한 매물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만원짜리, 7,100원짜리. 자, 여기 구간에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기 15,000원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000원짜리에서 15,000원까지의 목표치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고 일단 주가 상승했을 때의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 7,000원에서 9,000원 요 사이에 주가가 올라온다면 여기서 아마 전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치고받고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 매도와 매수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 이기는 구간이 매수 구간이 올라간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고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진다면 주가가 반등 나오고 꼬꾸라질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많은 구간에서는 굳이 내가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현재 부강약품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가 7,000원 올라가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의 현실적인 매도 구간은 7,000원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양봉을 보고 주가가 들어갔을 때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만 내가 그나마 좀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보면은 현재 일봉상에서 보이는 자리는 5,150원이에요. 여기 구간 5,150원 정도의 주가가 조정을 준다면 한번 소액으로 들이대 볼만 하죠. 일단 분차트 한번 볼까요? 분차트 보시면 주가가 한번 크게 슈팅이 빵 하고 튀어 올랐죠. 순식간에 주가가 튀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여기 상승했을 때의 상방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이 정도 자리가 보이겠네요. 자, 분차트에서 보니까 한 5,200원 정도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직전에 지지를 받았던 요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 매물대들이 보이죠. 그리고 주가 상승할 때 저항받고 떨어졌던 구간 여기 구간이 대략 한 5,2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5,200원에서 5,250원 정도. 네, 이 자리에 오면 한번 1차로 매수를 해보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5,150원에 2차 매수를 해서 2분할로 접근을 해보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부강약품의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장중에 21%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뉴스가 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신약에 대한 뉴스예요. 자, 주가의 차트를 봤을 때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던 흐름 중에서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터져 올랐고요. 자, 거래량이 붙었다는 소리는 결국엔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 누군가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는 2분할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수 타점을 정리해보면 1차 5,200원에서 5,250원인데요. 대략 한 5,200원 정도의 주가가 내려온다면 한번 1차로 소액으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2차의 경우는 5,150원에서 5,100원 정도 떨어지면 2차 매수해서 이렇게 2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적당한 평단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쌍바닥 찍고 반등 나왔기 때문에 쓰리바닥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이후에 매도가 들어간다면 7,000원 부근에 전량 매도 처리하면서 수익을 챙긴다면 한 30% 정도? 약 3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누리면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분할로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의 양봉 끝에 올라갔던 요 구간, 자, 6,000원에서 1차 매도하고 7,000원에서 2차 매도해서 이렇게 2분할로 매도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여기 121선 이평선에도 맞고 위에 저항대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매물을 흡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추세를 그려보면 추세 각도가 이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동안의 추세의 각도를 봤을 때 여기 구간들만 오면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지금 오늘 양봉을 뽑아주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올해 지금 10월 달인데 올해 들어와서 9월 23일이군요. 9월 달인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9개월 반 정도 지나서 계속 하락을 했어요. 장 초반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연초에만 이렇게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손해를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부강약품은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아마도 매도하려는 매도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 7,000원, 9,000원 요 사이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전투하지 마시고 수익 챙기면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부강약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재무 상태도 영업 적자를 내고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많이 있고 당장 현금성의 이슈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제 눈에는 9월 11일 날 9월 12일 날 들어왔던 이 투신의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투신에서 대량의 수급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주가가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주가 한번 2차 슈팅 더 날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잘 찾아보시고 주가의 흐름에서 내가 나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만 매수를 하는 매수에 대한 기준을 꼭 가져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부강약품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뭐 신약 이슈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실적 개선 이슈도 있습니다. 낮은 주가, 그리고 낮은 주가에서 터지는 거래량,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저가에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조금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부강약품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제약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또 부강약품에 보유 중이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